Wednesday, June 30th, 2021. 읽기혁명 줌주니어 리딩클럽에서 아침 독서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는 책 이름은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원제목은 Write it down, make it happen입니다. 저자는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안고 그 다음에 안기수님이 옮긴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부분은 페이지 123인데 페이지 134 챕터 9 흐르는 물은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흐르는 물은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134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글을 쓸 때 곧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바닥에 발을 딱 붙인 채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펜을 바르게 잡고 적당한 각도로 종이를 틀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주로 학교에서 쓰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목표 또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상황을 묘사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할 때는 야외에 있거나 특히 물가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물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최소한 기원전 3세기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경우로까지 올라간다. 그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지쳐 대중목욕탕에 간다. 그러고는 평온한 기분을 느끼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자 수면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 아하! 그런데 그는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 물의 이동을 이용한 밀도 측정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이로써 그는 히에로 왕관에 사용된 금의 순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 법칙을 깨닫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욕탕에서 뛰어나와 알몸으로 거리를 달리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다. 라고 한다. 유레카. 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그는 특별한 물리적 현상을 경험했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을 경험했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불, 물, 공기, 토양 중에서 물은 창의성을 일으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줄리안 제인스는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수학적 발견은 침실, 욕조, 버스 등 3B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침실, 욕조, 버스. 특히 욕조의 B는 단순한 욕조 안에 몸을 누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샤워를 하거나 보트를 타거나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빗속을 걷는 등 모든 종류의 물과의 접촉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문제가 있을 때 take a long shower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샤워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애틀에서는 온화한 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풍부하고 평화롭게 떨어지는 물,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비의 축복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방수펜과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더욱이 시애틀에는 페리 시스템이 있어서 푸젯 사운드를 배로 여행할 수 있고 산 주안 섬의 물을 가로질러 다닐 수 있다. 매우 활달한 성품을 지닌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 밀레이가 일상의 지친 가운데서도 밤새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적막한 교통수단이 제공하는 창의적인 고독에 흡족해 하면서 몇 시간이고 페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다. 자녀들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심각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을 때 나는 종종 그들을 데리고 페리에 오르곤 한다. 아들 피러가 SAT를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이죠, SAT는. SAT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둘은 저녁을 먹고 6시에 페리에 타서 그곳에서 10시까지 남아 있었다. 4시간 동안 앞으로 나타날 각자의 성취를 기록하고 나자 우리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고요한 환경과 물살을 부드럽게 가르는 배의 움직임은 우리의 창의력을 높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물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특히나 움직이는 물 가까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흐르기 시작한다. 음. 움직이는 물의 창의적인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적이 있다. 보스턴의 한 공공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였다. 나는 청중들 틈에서 성중들에게 사람들은 종종 샤워를 하면서 특별한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왔을 깨달음을 위해 샤워를 할 때는 방수용 펜과 종이를 가지고 있거나 벽에 쓸 수 있는 수성용 크레용을 필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반농담 삼아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앞줄에 앉아있던 여인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에 있는 음이온 때문이에요. 그녀는 명랑하게 말했다. 아, 물에는 음이온이 있나요? 음. 그것은 바로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알아본 결과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냉방장치, 텔레비전 송수신기, 계절풍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너무 많은 양이온이 있으면 사람들은 두통과 피로를 느낀다. 두통과 피로를 느낀다. 냉방장비, 텔레비전, 송수신기 등 계절풍 등으로 인해서 공기에 너무 많은 양이온이 있으면 사람들은 두통과 피로를 느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공기에 음이온이 많으면 사람들의 에너지와 창의력이 높아진다. 음이온을 높여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물은 음이온을 생성시키는 자연적인 음이온화 장치이다. 음이온 다시 물 놔야 되나요? 뭐지? 분수를 놨었는데 조금 이렇게 지저분해져서 그걸 치웠는데 주변이 이렇게 뭐 갈색인 그런 그게 뭐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것은 공기에 풍부한 전자를 생성시켜서 사람들의 멀기를 맑게 해준다. 난 이러한 사실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다. 언젠가 캘러리에서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샤워와 음이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휴식 시간이 되자 건강한 캐네디언 교수가 되게 다가갔다. 당신이 말하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거든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 아내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그렇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내 아내는 아침 샤워를 하기 전까지 무척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일단 샤워를 하고 나면 정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섣불리 그에게 현대의 오염, 분자의 안정성, 인공적인 이온화 등에 대해서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현대의 오염, 분자 간의 안정성, 인공적인 이온화 등의 장치에 대해 말하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마도 언젠가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아르키메데스의 경우처럼 물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진정시킬 뿐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사실 말이다. 그렇구나.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물소리를 듣거나 물이 떨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물소리를 듣거나 물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상상력을 생동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하나 해놔야 되나요, 그러면? 갑자기 물을 발견하다. 창의력을 빛나게 하고 싶을 때 나는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고 아이디어가 흐를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캐피터 힐에 있는 에스프레소 비바체 로스테리아를 그런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바리스타의 친근함과 시애틀 최고의 커피 맛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곳에 또 하나의 매혹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해 보였지만 나는 오랫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인공호수가 있었던 것이다. 비바체는 오래된 학교 건물 안에 있었는데 물을 하늘 높이 뿜어내는 인공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비바체의 높은 카운터 창문 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게 된다.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나는 이 환경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데 글을 쓰다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분수를 빙 둘러싼 산책길을 거닐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위에 퍼져 있는 음이온을 마신다. 그곳에 가면 심지어 전혀 의식하지
안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을 때라도 종종 뭐 하나 유머 감각으로 나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흐뭇한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오페라 하우스 근처의 퀸앤 지역에 자리 잡은 멋진 업타운 에스프레소에서 3시간 30분 동안 글을 쓰고 있었다. 글을 쓰는데 너무 열중해서 글을 쓴 지 2시간이 다 되어도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얼굴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보자마자 나는 머리를 흔들며 크게 소리내 웃었다. 수많은 다리 중에서 내가 무심코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장엄한 나이아가라를 폭포뜬 회전 적외선 시설이 설치된 테이블이었겠다. 회전 적외선 시설. 그런 것도 있나? 내가 글을 쓰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나는 웅장한 폭포의 명상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많았음에도 내가 무심코 자리를 잡아서 노트북이 펼친 곳이 바로 장엄한 나야가라 폭포 옆이었다니 그 사실이 나를 즐겁게 했다. 창의력을 위한 환경 조성.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물 근처에 가는 것은 창의력을 높여준다. 이 원칙이 실효를 거둔 몇 가지 예가 있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사무실에 샤워 칫솔을 설치했다. 이거 참 좋겠다. 그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시내에서 만찬회의가 있을 경우를 위해서 샤워 시설을 설치했다고 했다. 그러나 마침내 쑥스러워하면서 진짜 이유를 털어놨다. 그에게 샤워는 생각 상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렇구나. 생각할 일이 생기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비록 한낮이라도 그는 샤워실로 가야 했던 것이다. 좋네요. 한때 잠수로 일했던 적이 있는 세미나 참석자는 자신은 샤워를 하는 동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샤워실에 방수용 클립보드를 매달아 놓고 아이디어를 기록한다고 한다. 그렇구나. 방수용 클립보드는 잠수용품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구나. 당시도 하나 장만해보면 어떤가? 음. 내가 아는 시애틀 타임스의 한 기자는 마감 시간이 다가와 바짝 공주에 몰릴 때면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 벌떡 일어나 종이와 연필을 손에 쥔 채 레이크 주위를 달린다고 한다. 레이크 주위를 달린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어떤 방법이라도 당신의 삶과 작업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다. 줄줄줄 흐르는 개울물로부터 얻는 한 줄기 충동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 모른다.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해서 신뢰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풍덕천동 주민들은 복 받았죠. 풍덕천 아름다운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당신도 할 수 있다. 흐르는 물 가까이로, 시냇물, 샤워, 폭포 등은 창의력을 자극한다. 삶에서 아하 하는 순간을 창조하고 싶다면, 통찰력을 확장하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꿈의 모양에 대한 영감을 갖고 싶다면, 물 가까이, 특히 움직이는 물 가까이로 가라. 이때 펜과 종이를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말라. 유레카 하고 당신은 곧 소리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발견한 것을 외치러 거리로 뛰쳐나갈 때 반드시 옷을 걸치도록. 되시죠? 19분이네. 20분 동안 도착했나요?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뭐 많이씩 읽을 수도 있지만 한 챕터씩 읽으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는 거 좋겠죠. 물에서 좋은 기운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전에 이제 실내 분수를 설치해 놨었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튀면서 주변에 그 테이블에 안 좋은 뭐가 남았죠. 그게 막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사 오면서 치웠었는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실내 분수 다시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좋은 건 계속 해야죠. 실내 분수 어디다 두면 될까요?
탁자 주변에 아니면 다시 여기다 넣는 것도 방법이겠는데요. 오늘 2021, 자, June 30th, 6월의 마지막 날, 읽기혁명에서 흐르는 물은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편에 읽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녹음을 멈췄다가 우리 주니어들과 독감남을 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ood morning everyone. 원서. 네. 자, let's get started with 원석. 자, 여러분들 복사하신 거 구간 나눠주시겠습니다. 팔수분이랑 Would you volume up? Your voice is very soft.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안 들려요. 오늘은 그 하수분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네. 이렇게 책 제목 이런 저자 같이 제목은 진영택이요. 목소리도 좀 너무 작아요. Still. 진영택이요. 김영택님의 무슨 책? 진영택. 진영택님의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하수분이 제목이에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Your voice is too soft. 내가 귀가 이상한가 요새? 근데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네. 어느 날 밤 갑자기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본 내가 외우지라고 하는데 우는 까닭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집이 원서 정말 네? 미안한데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나요? 마이크 볼륨을 높여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수분이구나. 들리세요 이제? 목소리 되게 작아요. 선생님 그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해놨는데도 아니 내 거랑 상관없겠지 스피커는. 근데 일단 말씀하세요.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해야죠. 여기서 아범이라는 사람이 더 작아졌다 목소리가. 마이크 아범이라는 가까이 대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범이라는 사람이 훨씬 낫다. 응. 어느 날 밤에 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왜 우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집이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되냐 싶어서 울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아범이라는 사람의 그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형이랑 어. 작은 동생이 작은 형이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예, 며칠 지나도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어, 농사를 못 어. 짓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다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그 사람 아내가 그 딸을 업어가지고 가는 갔는데 그 편지를 먼저 보낸 다음에 음. 어 거의 부분까지 읽었어요. 아, 네. 뭐 특별히 배우신 점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어, 뒷이야기가 조금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원석이가 그러니까 마이크 가까이다 말을 대고 하면 말이 더 잘 들리고 좀 떨어지면 잘 안 들리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Are you done?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목소리 때문에. 자, 오케이. 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예진님 시험인데도 독서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네. 저번에 맥존스 씨라는 책을 읽었고요. 네네. 그- 그리고 봉사활동팀의 가이드로 그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직원이 부족해서 결국엔 진짜 한국 사람이 해리가 가이드를 하게 됐는데 네. 그 해리는 일단 백천수 씨와 일단 친척이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선이 백천수 씨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백천수 씨가 그 시선을 어느 정도 느껴서 해리에 대한 시선을 신경 쓰게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첫 번째 봉사활동장 장소가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그 케냐 아이들에게 막 영어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활동하는 게 첫 번째 봉사활동이었는데, 일단 케냐 애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케냐인들이 승하나 백천수 씨나 마거릿 마거릿보다 더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어, 가르치는 것보다 놀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승하는 자신의 가방에 있던 빗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막 따라주고 그런 일을 했고 마거릿은 자신에게 음식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음식이나 간식 그런 걸 나눠주었고 네. 준수 씨는 그 승아 옆에서 승아를 도와주고 했는데 그 승아는 영어를 거의 아예 못하는 상황인데도 단어 하나하나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 애들이 하는 억양이나 행동이나 그런 걸 보고 뜻을 거의 다 파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했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떤 꼬맹이가 마거리 가방에 있던 약을 잘못 먹어서 막 눈을 찌푸리고 막 내가 뒤틀릴 것처럼 흐름 켜잡고 있었는데 승아는 그걸 보고 어, 예전에 할머니께서 약을 잘못 드시고 돌아가신 걸 생각해가지고 그 아이도 그렇게 될까 봐
막 그 약을 토해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은 비타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아이가 막 배가 뒤틀릴 것 같고 얼굴이 찡그렸던 이유가 비타민이 쉬어서 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특별히 배우신 점이나 느낀 점은요? 느낀 점은 일단 딱 비타민을 먹었다라는 식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음, 음, 비타민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어, 승아가 굉장히 사교성이 좋은 아이인데 음, 그 사교성이 좋은 것이 바탕이 돼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랑 영어는 못하지만 소통이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네, 아까 그 소감 나눠주신 것 중에 그 단어 하나 정도만 알아도 의사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려고 막 그러면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어제 저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청소하면서 크라센 박사님이 그 굉장히 읽기를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를 마스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방법이 다 읽기를 통해서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거기서 이제 어제 계속 우리 문법 공부했잖아요. 뭐 어법 그거 맞추고 막 이러려고. 근데 사실은 음, 그거는 공부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문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이제 그거가 거기 있는 단어들이 자기한테 흡수가 되면서 문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의사소통이 되고 뭐 의사소통하는데 이렇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문법을 많이 몰라도. 그래서 문법적으로 완벽한 말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말을 안 하게 되고 의사소통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만 알아도 의사소통 되는 거 맞고 실제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자기의 그 내면의 마음을 전달한 이게 자기소개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말을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말보다 더 많이 이게 뭐라 그러죠? 어필되는 것이 바디랭귀지랑 얼굴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말은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면서 아니지 말은 그렇게 아주 곱게 우아한 척 하면서 얼굴 표정을 막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속 의도 이런 거는 얼굴이나 바디랭귀지 이런 걸로 많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말이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선전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자꾸 영어로 완벽한 문장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단어 몇 개만이라도 자꾸자꾸 의사 표현해보는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자, 음, 저는 오늘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 챕터가 소챕터가 여기에 챕터 9이었어요. 그런데 짧게 읽었어요. 오늘 20분 만에 다 읽고 한 10분 정도는 이거 너 지금 녹음하고 있나? 엄마 녹음 안 하고 있나? 아이 이런. 녹음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흐르는 물은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알잖아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음, 아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 그 보존의 법칙은 아닌데 그 왕관의 밀도 계산하는 법을 이렇게 알아낸 방법이 목욕하다가 자기가 물에 음, 쏙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어간 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기는 옷도 안 입고 알몸으로 거리 뛰쳐나가서 뭐 유레카 하면서 외치면서 달렸다고 그런 일화가 있는데 쭉 자기도 이제 보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글이 잘 써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는가 보면 물 주변에 있으면 물 주변에 음, 특히 그 흐르는 물 주변에 있으면 물에서 좋은 음이온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양이온이 나오나 봐요, 공기 중에. 그래서 양이온 같은 거,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 너무 오랫동안 틀어놓고 거기에 있으면 왜 냉방병 생긴다고 하는 게 머리가 띵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키는 물 옆에 있으면 건강에 좋고,
이렇게 좋은 생각이 샘솟는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 오프라 윈프리도 자기 이제 뭔가 생각할 일 있으면 take a long shower 한다 그래요. 오랫동안 샤워를 하면서 아이디어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자기 사무실 안에 샤워 부스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아이디어가 꼭 필요할 때는 가서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자인데 펜하고 노트를 들고 호수 주변을 달린다고 해요. 그러면 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물이 왜 좋은가 그런데 물소리 들어도 되게 이렇게 물이 톡톡톡 흐르는 소리 주로 사람들이 명상할 때 요가나 그런 거 할 때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물 떨어지는 소리, 찬물 떨어지는 소리 그런 거 이렇게 감상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저도 학원에 분수대 설치해 놨었잖아요. 근데 이사 오면서 분수대 주변에 물이 계속 물때라 그러나 물때 같은 것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테이블이 예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참숯을 설치해 놨는데 참숯이 색깔이 안 이쁘게 변한 거 이상하게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어딘가에 공간에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좋은 다시 아니, 호수가 아니라서 뭐라 하죠? 물레방아? 이름이 뭐였더라? 인공이라도 뽀뽀를 설치하면 좋지만 뽀뽀 설치할 때는 없고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하나 설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샤워할 때 방수용 패드가 있고 방수용 펜도 있나 봐요. 그런 거 뭐 잘 몰랐는데 그게 다이버들한테는 이게 물속에 잠수하는 다이버들한테 용처마에 가면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찾아보나? 근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다면 이 자그마한 분수대는 하나 다시 설치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47분인데 자유롭게 7시까지 독서하시고 저는 오늘 말일이라서 오늘 말일날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또 열어놓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독서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예진님은 시험이 내일 끝나나요? 오늘이요. 오늘 끝나요? 자, 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은 잘 잤어요? 목소리는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잤어요. 잘 잤어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중요하고 당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아침 잘 드시고 가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네. 간식 먹는 게 허락되면 초콜릿이나 뭐 이렇게 너무 배고프지 않고 머리에 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에 뭐 과일 한 쪽이라든가 초콜릿이든가 먹어두는 것이 시험 볼 때 더 이렇게 집중을 잘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배고프거나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기억이 더 잘 안 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오케이.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네.